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의석과반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지만 당내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로 평가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한 경찰청장과 검증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 모두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검증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집회 해당 구간 도로를 일부 통제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가구 5가운데 하나는 이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르키예에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복구 재건 작업이 지체되자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까지 딱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명에서 단 10명이 모자란 겁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혐의 사실을 두고 거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찬성과 반대표를 따져봤을 때 검찰이 다른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인 부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가결과 무효, 기권 등 40표가 가까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믿었던 압도적 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 169석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최소 175석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부결 138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획으로 삼을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등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소 122명, 실제 결과는 가결 139명으로 민주당 또는 야권 성향 의원 가운데 가결 17명이 나온 셈이고 여기에 무효와 기권 등을 합치면 이탈표가 무려 37표에 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부결은커녕 가결표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비명계조차 충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탈표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예상은 하셨나요? 예상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거치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보십시다. 이 대표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방탄은 총선 필패라는 의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고 방탄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경고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도 본회의 직후 당내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로 정쟁을 하기에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한 가결,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다는 엄연한 현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당위성을 강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법원 신문 전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보강수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구속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던 검찰은 두 줄짜리 입장을 통해 유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과 같은 남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수는 각 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려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시행사에서 로비 창구 구실을 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최종 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이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각 청의 수사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검찰이 절치부심해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존 혐의로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 통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하듯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은 별도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경찰청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공모가 보니까 한 50여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처분이라며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을 찾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의 질서와 준법 정신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학폭 문제와 별개로 인사검증 라인이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처분이라며 문제가 있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언론과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질의서 내용이나 허위 답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보강하는 방안 등 검증 시스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 게 아니냐,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느냐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녀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나 법이 규정하는 연자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은 서서히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과 연루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특히 정시에 지원하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이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와 수준을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며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겨루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쓴 웹소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친 이준석계인 이기인 후보가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며 몰아붙이자 장 후보는 100% 허구 판타지 소설이라고 맞받았는데 정작 청년 정책 논쟁은 이 토론회에서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나선 장해찬 후보는 과거 인터넷에 쓴 웹소설에 가수 아이유 씨의 본명을 언급하고 영화배우 김혜수 씨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특정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장 후보는 팬들의 우려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다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유, 이지은 씨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그 사람을 특정한 후에 키스를 했다, 쓰다듬었다라는 정말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글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로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양측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지적이 나오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나온 걸 그대로 또 파다가 이렇게 논란을 또 만드는 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다 됐...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일 김기현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고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2년 유죄형을 받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부터 나경원 전 의원과 대구를 방문하는 김 후보는 1차 투표 당선을 목표로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지금 네거티브가 너무 과잉되고 있다. 이런 걸 자제해달라. 이번 전당대회를 좀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판으로 접어들며 후보 간 막판 경쟁과 수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정부 서울청사와 경찰청, 보신각 등 세 곳에서 숭례문 교차로로 향하는 사전 행진이 예고돼 해당 구간의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집회가 열리는 오후 3시부터 숭례문 교차로부터 동화 면세점 사이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오후 4시 10분 마무리 행진 때는 숭례문 교차로부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2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이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뭐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 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류업체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체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원 부자재 값과 주세 인상까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바쁜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터키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혹독한 기상 조건과 파괴된 기반 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설치 여부를 놓고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정상 추진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협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협의로 결론 내 최종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존안에 제시된 상류 정류장 위치를 해발 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고 중청 대피소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 등을 추가 제시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군 등 지역사회는 40년 넘는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전문기관들의 부정평가를 무시한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982년부터 추진된 강원도 양양의 수건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가장 큰 고비인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통과하자 양양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색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이라며 사업 추진을 호소했던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설악산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특히 높은 핵심 지역으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부가 전문기관 5곳의 부정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무시했고요. 대통령의 공약만 따랐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 보다가 설악산만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해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쳤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도 잇따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유리가 산산조각난 버스가 도로 한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산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8명,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편도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흰색 승용차 여러 대가 서로 맞물린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 동구 범안로에서 달리던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들이 견인될 때까지 주변 도로가 30분가량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집니다. 주변으로는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5시쯤엔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 3천 제곱미터가량이 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됐지만 예상치 못한 표결 결과에 즉답을 피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로 규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오는데요. 비영리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와서요. 당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습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의 여러 의혹 수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곧바로 경기도에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도지사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 닿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자택뿐만 아니라 구치소 공간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이나 가족과 주고받은 쪽지까지 검찰이 가져간 건 변론권과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침해한 거라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인카드를 내줬다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돌연 이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입장을 바꾼 건데 이전 부지사 측은 달라진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뭐 재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이전 부지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하면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됩니다. 또 검찰은 묵시적 동의만 있어도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추천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내부에선 이번에도 윤 청장이 정권 눈치를 보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폭 문제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데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도 특이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사건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청 안에서는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를 대표하며 3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이끄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안치려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윤 청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추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조직이 붕괴하는 모습에서도 소신 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쌓인 여러 불만이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크게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윤 청장은 대부분의 경찰이 반대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특별한 반대 없이 받아들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 신임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한 총경회의 참석자들과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과 이태원 참사 그리고 총경인사 불이익 논란에 이은 정순신 낙마 사태까지 취임 이후 고비를 여러 번 맞았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에 한해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 검증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집단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 2개가 법안 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이 법안이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그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시대에 맞지 않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The old destructive wars of aggression from a bygone era with worldwide consequences, as we have witnessed again in Europe with the senseles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Russian invasion of the Ukraine has triggered the most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we are living today. It has unleashed widespread death, destruction and displacement.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군축 협상인 뉴스타트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Russia is once again showing the world that it is not a responsible nuclear power. 독일 외무장관은 핵 감축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 let us jointly urge President Putin to return to New START and resume dialogue on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제닛 옐런 미 국무장관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The message I bring you from President Biden is simple. America will stand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할당된 99억 달러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가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크게 늘려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반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미국의 대유럽 원유 수출도 급증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은 전쟁 전 월간 평균치에 근접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한숨 돌리는 듯했던 중국이 이번엔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마스크 없이 등교 수업을 재개했는데 학교에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병원 로비까지 간이병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액을 맞는 환자들 대부분 어린 학생들, 부모들까지 뒤엉켜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방마다 학생들이 알아누워 언뜻 보기엔 병원 같지만 중학교 기숙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며 한숨 돌리는 듯했던 중국. 독감으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近期呢，确实有不少的省份出现了像流感和诺如病毒感染这些季节性传染病的聚集性发生。 지난 겨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학을 일찍 시작했던 중국 학교들은 개학도 그만큼 앞당겼습니다. 그 사이 제로 코로나가 폐지되면서 3억 명에 달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新的学期呢，我们不再进行测温和核酸检测了，这是在没有疫情的情况下 지난해 12월 3.4%였던 A형 독감 양성률은 2월 중순 개학 직후 14.3%로 뛰었습니다. 개학이 2월 13일부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성률은 더 가파르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면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죠. 근데 올해 3월이 되면 이제 아이들 마스크도 벗고 일상 회복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개학을 앞둔 우리 교육당국에도 시사점을 주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오후 3시 사이 정부 서울청사와 경찰청, 보신각 등 3곳에서 숭례문 교차로로 향하는 사전 행진이 예고돼 해당 구간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본 집회가 열리는 오후 3시부터 숭례문 교차로부터 동화면세점 사이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오후 4시 10분 마무리 행진 때는 숭례문 교차로부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2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등 금융 분야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오늘 대구, 경북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합동 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서울시가 상생주택 대상자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상생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해서 공공이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지은 뒤 시민에게 장기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정부가 쌀 생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동진벼를 비롯해 수확이 오히려 잘 되는 품종을 퇴출하는 게 목표인데 농가에선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연속 국내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 다른 벼보다 쌀알이 굵어 식감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같은 양을 심어도 수확이 많이 되는 품종이라 소비자와 농가 양쪽 모두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신동진 쌀로 그냥 우리 지역 쌀이라 먹게 됐고 특별히 밥맛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줄곧 잘 찾아요. 수확량이 많다는 건 농산물로서는 강점인데 쌀이 남아돌다 보니 되레 퇴출을 고려할 이유가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동진벼 매입을 중단하고 내후년부터는 종자 보급도 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 밥맛이 더 좋은 품종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맛이라든가 어떤 이 신뢰성이 이미 증명이 된 상태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2년 후에 퇴출시킨다? 정부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신동진벼 재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북. 하루아침에 이른바 날벼락을 맞은 당혹감 속에 농식품부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농민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3년 이상의 어떤 유예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량주가 정부 결정으로 순식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 쌀 공급 과잉의 원인이냐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1등 쌀이냐. 신동진 품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극명해 이를 둘러싼 파열음도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충남 공주시의 천안 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정우터널에서 차량 6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차들이 견인될 때까지 주변 도로가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사고 지점 뒤편에서 추가 추돌 사고도 한 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7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함창읍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2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에 있던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헬기 석 대와 소방대원 6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느새 2월도 오늘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로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한 중서부와 전북, 광주와 대구, 그리고 울산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1도, 광주는 0.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살짝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